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무너지는 순간은 소리 없이 온다. 사람들은 위기가 커다란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은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주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마음이 식어가는 것도, 회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언제나 보지 않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회사 서류를 들고 식탁에 앉아 숫자를 쓰다 지친 눈을 문서 위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당신 나를 안 봐.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눈을 나는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친 표정이면 괜찮아 하고, 웃고 있으면 오늘은 기분이 좋네 하고, 단 몇 초의 눈빛이었지만 그 몇 초가 관계를 다시 살려냈다. 가정의 따뜻함은 대단한 말이나 비싼 선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응시, 작은 손길, 작은 인정,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움직인다. 내가 평생 강조한 말이 있다. 불량불량은 기계에서 생기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가정도 똑같다. 냉기는 대화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지 않을 때부터 생겨난다. 사람은 말보다 눈에서 사랑을 느낀다.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존재가 부정된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어떤 부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매일 집에 있는데 공기 같아요. 존재는 있으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관계. 그 순간 둘은 이미 함께 사는 타인이 된다. 나는 후배들에게 곧잘 말했다. 보고서를 읽는 시간보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영저푼이는 만약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딱 10초라도 바라보라. 말이 없어도 된다. 그 10초가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다시 품질 높은 상태로 돌려놓는다. 가정도 기업도 무너지는 이유는 같다.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유도 같다. 다시 바라볼 용기를 낼 때다. 사람들은 은퇴를 휴식의 시작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 지점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들은 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다. 현장에서 늘 강조했던 말이 있다. 직책은 사라져도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은퇴 후 많은 남편들은 이 진리를 잊는다. 일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던 자신이 집에서는 방향을 잃은 손님이 되어버린다. 어느 임원이 은퇴 후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예전엔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건 자네가 일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삼성은 직함보다 역할을 중시했다. 가정도 같다. 은퇴한 남편의 역할은 더 이상 조직을 지휘하는 감독이 아니다. 이제 그는 가정을 조율하고 돕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청소를 나누고 식사 준비를 돕고 하루 계획을 함께 세우는 일. 작게 보일지 몰라도 이 작은 움직임들이 가정의 균형을 잡아준다. 많은 남자들은 은퇴 후 불안을 아내에게 기대며 달래려 한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까지 돌보라는 거야? 남편의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가정이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쪽은 쉬려고 하고 한쪽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지기 때문이다. 남편이 해야 할 말은 단 하나다.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 한마디는 수십 년의 거리감을 단숨에 녹이는 힘을 가진다. 나는 가정도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 그리고 회사의 성패는 언제나 역할을 재정비하는 순간에 달렸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역할을 잃으면 무너지고 역할을 다시 세우면 살아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가족을 경영할 새로운 출발선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 정치의 혼란, 산업의 격변기까지.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위기는 반드시 오며 신뢰와 품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탓하고 시장을 탓하고 운을 탓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 내려갔다. 현장, 손때 묻은 기계, 땀이 밴 작업복,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 위기에 대한 답은 늘 그곳에 있었다. 가정의 위기도 다르지 않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여행을 가면 나아질까? 선물을 하면 풀릴까? 하지만 해결책은 언제나 집 안에 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작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 마음의 품질을 점검하는 태도. 삼성의 공장에서 불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테스트를 반복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대화의 온도, 마음의 거리, 서로의 표정을 매일 조금씩 확인하는 것. 그 작은 점검이 관계를 지켜낸다.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말게.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을지 결정하는 사람이 살아남네. 나는 언제나 품질과 신뢰를 붙잡았다. 그것이 회사의 생명이고 가정의 숨결이며 인생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결국 신뢰의 거래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진심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가정을 지탱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다.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식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너진다. 가정도, 회사도, 인간도. 그래서 나는 늘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품질은 어떤가?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있는가? 그 신뢰가 바로 인생의 자산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진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서 완성된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 나이가 들면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혼자 계실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알고 있었다. 책임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독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책임을 신뢰로 바꾸어낸다. 삼성을 전자산업으로 이끌던 시절, 사람들은 나에게 미쳤다고 했다. 국내 경제도 불안한데 왜 그 위험한 길을 가십니까? 그러나 나는 밤마다 혼자 책상에 앉아 조용히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단 한 줄의 진실. 지금 이 고독이 두렵다면 앞으로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없다. 그 침묵 속에서 방향이 나왔고 그 결단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었다. 인생도 같다. 고독을 피하려 하면 외로움이 되고 고독을 끌어안으면 성숙이 된다. 나는 아내와의 삶 속에서도 그 고독이 내게 많은 답을 주었다. 바쁜 날들은 그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했고 조용한 밤은 내 마음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말해 주었다. 나는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병철, 너는 왜 이 길을 택했는가? 재건장 산자도 없으니라. 그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나는 무너질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했다. 고독을 피해 다니지 말아라. 그 안에 네가 찾는 답이 있다. 아이들이 떠나고 일터가 사라지고 친구들이 줄어들면 남는 건 자기 자신뿐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진짜 성숙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다. 내가 회사 마지막 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 진짜로 나 자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인생이 마지막에 주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선물.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다.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굳건해지는 줄 안다. 하지만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어떤 조직도 어떤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법은 없다. 점검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수리하지 않으면 쌓이고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 삼성을 일으킬 때 나는 돈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다. 내게 있던 건 단 하나, 신용이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말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신용 하나가 회사를 지탱했다. 가정도 똑같다. 부부의 관계는 결국 신뢰의 거래다. 살아가는 동안 쌓인 작은 약속들, 작은 배려들, 보이지 않는 수고들을 서로가 알아주는 관계. 나는 늘 말했다. 가정의 품질 관리도 회사의 품질 관리와 같다. 공장에서 불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테스트를 반복했다. 가정의 품질도 매일 확인해야 한다. 아내의 표정은 어떤지, 남편의 마음은 식고 있지 않은지, 대화의 온도는 적절한지, 이 작은 점검들이 쌓여 신뢰의 기둥이 된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까? 잠지른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말고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을지 생각하게. 나는 늘 품질과 신뢰를 붙잡았다. 그것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도 그렇다.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집으로 내려와야 한다. 진짜 답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가정은 어떤 상태인가? 품질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량이 늘고 있는가? 관계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좋아지기를 선택할 때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 나는 한평생 경영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달았다. 진짜 경영은 회사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삼성을 세울 때도 위기를 넘길 때도 내가 가장 먼저 확인했던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었다. 왜냐하면 조직의 온도는 항상 사람의 눈빛에서 먼저 식기 때문이다. 가정도 똑같다. 집안에 아무리 비싼 가구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식으면 그 집은 금세 차가워진다. 나는 자주 떠올린다. 늦은 밤 서류를 가득 들고 귀가하던 시절, 식탁에 앉아 종이만 바라보던 나를 아내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말 대신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오늘도 나를 보지 않는군요. 그 침묵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있다. 가정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유지된다. 고된 하루 끝에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는 것, 남편이 지친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는 것,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마음을 한번 확인하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숫자를 보지 말고 현장으로 내려가라.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부 사이에 어색함이 생기면 대화를 늘리려 애쓰기 전에 먼저 서로의 표정을 보라. 그 표정 속에 해결책이 있다. 사람은 눈에서 진심을 읽는다. 말은 계산할 수 있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다. 그 진심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식는다. 그러나 다시 바라보면 식었던 마음도 다시 불씨를 얻는다. 관계는 늘 그렇게 복구된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다. 단지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나는 오늘도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가정도, 기업도, 인생도 멀어진 이유는 결국 하나다. 서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유도 하나다. 다시 바라보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쉽게 서로를 잊고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비극은 싸움도 갈등도 배신도 아니다. 진짜 비극은 무관심이 조용히 스며드는 순간이다.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니 더 외롭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있음과 함께 살아줌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늘 같은 원리를 보았다. 조직의 성장은 성과에서 나오지만 조직의 생존은 관계에서 나온다. 성과가 떨어졌을 때는 다시 올리면 된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조직은 이미 죽기 시작한 것이다. 가정도 같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기업을 통해 확실히 배웠다. 자동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점검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돌보지 않으면 멀어진다. 한 번은 어느 임원이 내게 털어놓았다. 회장님, 요즘 아내와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네스.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자네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표정으로 본 게 언제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시 때문이다. 하루에 단 10초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건너뛴 것이 쌓이고 쌓여 벽이 된다. 나는 평생 품질을 지키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다. 가정도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묻고 확인하고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가정의 품질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된다. 그 온도는 관심이라는 연료로 유지된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하루에 단 몇 초의 소홀함이다. 그리고 가정을 다시 살리는 것도 단 몇 초의 따뜻한 눈빛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관계를 오래 지킨다. 기업도, 사람도, 사랑도 결국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문제는 멀리서 오지 않는다.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밖을 탓한다.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가 평생 겪은 진실은 정반대였다. 위기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된다.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도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고, 같은 식탁에 있지만 서로의 표정을 읽지 않으며,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이 작은 틈이 반복될 때 관계는 소리 없이 무너진다. 삼성을 경영할 때 나는 숫자보다 현장을 먼저 보았다. 기계의 진동, 작업자의 표정, 현장의 냉기 혹은 열기, 그곳에는, 보고서에는 절대 적히지 않는 진짜 상황이 있었다. 가정도 그렇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말싸움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표정과 침묵 속에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읽지 않는 것이 위기의 시작이다. 나는 한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집안의 온도는 말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조절된다네. 사람은 태도에 반응한다. 말의 화려함보다 눈빛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말을 늘리지 말고 표정을 이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조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편의 목소리가 짧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식탁 위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위기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다. 너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기업도, 가족도, 사랑도 결국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세한 변화부터 보는 사람만이 조직과 가정을 살린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회장님, 가정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정은 사랑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가정은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하지만 나는 결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다. 시스템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고장이 나고,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오류가 큰 사고를 만든다. 삼성의 공장을 세울 때 나는 늘 현장을 돌며 말했다.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이 마음을 놓으면 어떤 기계도 어떤 시스템도 망가진다. 가정도 똑같다. 아내의 마음이 식어가는 이유는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관계의 품질 관리를 멈췄기 때문이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아내가 오히려 더 멀게 느끼는 이유는 간단하다. 역할이 바뀌었는데 관계의 시스템을 재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터에서는 책임과 목표가 분명했지만 가정에서는 방향도 기준도 없이 그저 존재만 하려 한다. 그러면 가정은 혼란에 빠진다. 어느 날 한 남편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은퇴했으니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쉬는 것은 좋네. 하지만 가장이라는 직책은 은퇴가 없다네. 남편은 가정이라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다. 그러나 그 책임은 지배가 아니라 보살핌과 방향 제시에서 온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오늘 가정이라는 작은 회사를 잘 경영했는가? 아내의 마음을 살폈는가? 집안의 분위기를 점검했는가? 허물어진 균형은 없었는가? 이 질문이 하루를 결정했다. 가정의 품질은 큰 결심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매일의 미세한 조정에서 일어난다. 오늘의 한마디 감사, 오늘의 한 번의 배려, 오늘의 한순간의 눈맞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가정 시스템을 움직인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신뢰와 관리로 유지된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가정을 오래 지킨다. 나는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을 가정에서 배웠다. 삼성을 세우며 얻은 깨달음보다 가정에서 받은 깨달음이 더 날카롭고 더 본질적이었다. 기업은 실패하면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는데 평생이 걸린다. 나는 젊었을 때 성공이 인생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직함도 돈도 영향력도 아니었다. 조용한 밤에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따뜻한 눈빛, 그 한 사람의 신뢰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그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남편이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짐으로 존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요. 아내는 평생 가정을 지탱해왔다. 그런데 은퇴한 남편이 아무 준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면 그 균형은 무너진다. 아내가 짊어진 짐 위에 남편까지 올라타는 꼴이 된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자신의 존재를 부담이 아닌
기둥으로 만드는 것. 나는 늘 두 번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도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 사람도 은퇴 후의 역할을 준비하지 않으면 흔들린다. 가정에서 남편이 맡아야 할 두 번째 시스템은 이것이다. 지원의 역할, 아내가 홀로 감당해온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것. 관찰의 역할, 가정의 분위기, 아내의 마음, 일상의 조화를 살피는 것. 균형의 역할, 갈등이 생기면 방향을 잡아주고 조율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남자는 아내에게 존중받고 가정은 다시 따뜻해진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믿었다. 직함은 사라져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회사를 떠날 수는 있어도 가정을 떠날 수는 없다. 남편이 책임을 다시 붙잡는 순간 그 가정은 다시 산다. 인생의 후반전은 젊은 시절보다 더 냉정한 시험을 준다. 아이들은 떠나고 일터는 끝나고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진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자신과 가정뿐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지킨 사람이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밖이 아니라 집안에서 온다. 전쟁과 산업 격변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에서 조용히 멀어지는 마음 앞에서는 어떤 회장도 어떤 리더도 강할 수 없다. 가정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집의 크기도, 학벌도 아니다. 관계의 신뢰도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한 집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진다. 이 말은 허풍이나 교훈이 아니다. 내 삶이 직접 보여준 진실이다. 가정은 기업과 다르게 성과로 평가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 부부의 거리감을 측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가정에는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서의 품질, 마음의 결속, 믿음의 지속성. 어느 날 한 직원이 울면서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사의 위기는 넘겼지만 가정의 위기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다. 자네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네. 사람들은 종종 가정은 자연스레 유지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은 잡초뿐이다. 꽃은 돌보고 가꾸고 손을 대야 피어난다. 가정도 그렇다. 관계는 방치하면 식고 손을 대면 다시 따뜻해진다. 나는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일보다 먼저 가족을 챙기게. 회사는 자네를 대신할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가정은 그럴 수 없네.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질문 앞에 선다. 나는 누구를 지켰는가? 그리고 누가 나를 지켜줬는가? 이 답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인생의 후반전을 흔들림 없이 걷는다. 오늘도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다. 기업의 위기를 넘기는 것은 능력이지만 가정의 위기를 넘기는 것은 그 사람의 품질이다. 나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시스템을 확인했다. 기계는 잘 돌아가는지, 작업자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지, 품질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수백억의 손실을 막아냈다. 가정도 똑같다. 마음의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진다. 아내의 말투가 짧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남편이 요즘 부쩍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식탁의 대화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부부는 언젠가 서로를 잃는다. 어느 날 한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아내가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자네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를 봐주는 것이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다. 존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존재의 인정. 이것이 사라지면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게 된다. 나는 인생 후반부에 이 질문을 자주 했다. 나는 오늘 내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했는가? 삼성의 공장에서는 기계를 확인했고 가정에서는 마음을 확인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선물도 아니고 이해심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단 하나. 당신은 내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작은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다. 아침 식탁에서 한 번의 미소, 잠들기 전 건네는 짧은 말, 문득 바라본 눈빛 하나. 이 사소한 행동들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그게 정말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내 인생을, 회사를, 그리고 가정을 지켰네. 오늘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는가? 그 대답이 가정의 내일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신뢰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꼈다. 기업을 세울 때도, 수많은 위기를 넘길 때도, 가정을 다시 살릴 때도 모든 순간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 신뢰 신나가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할 때 자본도 인맥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지닌 단 하나의 자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힘이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상대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 신뢰 한 조각이 삼성을 지탱한 첫 기둥이었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증발하기 때문이다. 약속을 가볍게 어기고 상대의 마음을 과소평가하고 작은 무시에 반복적으로 기대기 시작하면 관계는 천천히 균열이 생긴다. 깨지는 소리도 없고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균열은 분명히 자라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품질은 말의 양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삼성의 공장에서는 품질이 흔들릴 때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는 순간 제품도, 브랜드도, 기업도 끝이기 때문이다. 가정도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아내가 부탁한 작은 일을 기억하는지, 남편이 던진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는지, 당연하게 여긴 수고를 한 번이라도 인정했는지, 이 작은 행동들이 가정의 품질을 결정한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나는 주저없이 답했다. 신뢰는 쌓이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기 때문이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신했다. 사람은 결국 신뢰를 남기고 떠난다. 돈은 사라지고 명예는 흐려지고 세상은 바뀌고 사람도 변하지만 누군가에게 남겨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는 평생의 자산이다. 그 자산은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인생의 후반전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신뢰의 품질은 당신의 노후와 가족의 내일을 결정한다. 품질은 마음에서 나오고 신뢰는 일상에서 나온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에 그 품질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한 가지 법칙을 배웠다. 모든 위기는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그 신호를 읽지 못하는 사람만이 위기를 맞는다. 삼성을 경영할 때 나는 숫자만 보지 않았다. 현장의 냄새, 기계의 울림, 작업자의 표정, 공장의 공기. 그 작은 변화들이 다가올 위기를 정확히 알려주었다. 가정도 똑같다. 부부가 멀어질 때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 그러나 신호는 분명히 있다. 말의 양이 줄어들고 눈빛이 잠시 피하고 식탁의 침묵이 조금 길어지고 대화의 끝에 한숨이 섞인다.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무시하면 문제는 반드시 커진다. 나는 한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성과표가 아니라 사람의 표정일세. 왜냐하면 위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장의 품질이 흔들릴 때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생기고 있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뿌리는 돈이 부족해서도 대화가 없어서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 상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남겼다. 가장 위험한 집은 싸움이 많은 집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는 집이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대화가 끊어졌다는 신호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어느 날 한 남편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 부부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세. 충돌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단절은
회복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가정의 위기는 크게 터지기 전에 늘 작은 신호로 먼저 찾아온다. 이 신호를 읽는 사람이 가정을 지킨다. 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집안에서 지금 보내지고 있는 신호는 무엇인가? 그 신호를 보고도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작게라도 손을 내밀 것인가? 가정은 극적인 변화로 지켜지지 않는다. 언제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인생을 지킨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가장이 가져야 할 진짜 힘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였다. 그 힘은 권위도 말의 무게도 경제력도 아니었다. 가정을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품질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가정은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사랑은 불씨에 불과하고 그 불씨를 오래 지키는 것은 관리와 책임이다. 삼성을 세울 때 나는 공장에서 늘 외쳤다. 품질은 기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든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남편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집안의 온도는 금세 무너진다. 은퇴 후 많은 남자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그 허무함을 아내에게 기대어 메우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가정의 균형은 무너진다. 아내는 이렇게 속으로 탄식한다. 평생 집을 지탱해온 것도 나인데 이제 남편까지 나에게 기대려 하는구나.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자신의 존재를 짐이 아니라 기둥으로 만드는 것. 기둥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묵묵히 집을 떠받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가정에서 남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지켜보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내가 하루 종일 감당한 무게를 살피고 조용히 도와주고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정이라는 조직의 분위기를 가만히 조율하는 힘. 기업의 리더십과 똑같다. 좋은 리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방향을 잡아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묶어놓는 존재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더 이상 일꾼이 아니다. 이제는 조율자이며 지지자이며 균형자다. 나는 마지막 은퇴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내게 물었다. 이제 쉬실 겁니까?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가족을 경영할 때입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진짜 경영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며 가장 중요한 조직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정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회사다. 그 회사를 지킨 사람이 진짜 인생을 지킨 사람이다. 나는 나이가 들며 인생의 성숙이 무엇인지 곱씹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성숙은 성취에서 오지 않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힘에서 온다. 젊은 시절에 나는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성공의 숫자로 나를 증명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스승이 있었다. 바로 고독, 구두이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남겨질까봐,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그러나 내가 평생 마주한 진실은 정반대였다. 고독은 나를 비운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하던 밤들에도 수많은 반대와 의심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준 건 외부의 조언이 아니라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마주한 나 자신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욕심과 두려움이 비로소 드러났고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나는 밖으로 해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해결은 언제나 내 안의 고독을 다시 들여다볼 때 나왔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어떤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정확히 보였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처럼 큰 회사를 운영하신 분도 혼자 계실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두려웠네. 그러나 책임이 더 컸네. 진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네.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조언했다. 고독을 피해 다니지 말아라. 그 안에 네가 찾는 답이 있다. 아이들이 자라고 떠나고 일터가 끝나고 사람들이 조용히 줄어들면 남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평생의 성숙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위에서만 완성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날 때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로 나 자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린 적이 없다. 오히려 고독은 내 삶을 지탱해준
가장 조용한 동반자였다. 그 침묵 속에서 방향을 찾았고, 그 침묵 속에서 가정을 다시 세웠고, 그 침묵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완성했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를 지킨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위기는 시험이고 품질과 신뢰는 길이다. 삼성을 처음 세웠을 때 나는 어떤 화려한 능력도 없었다. 실패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따라붙었고, 어떤 날은 직원들의 월급을 끌어 사람과 신뢰를, 그 믿음 하나가 회사를 지탱했고, 그 신뢰 하나가 가정을 지켰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인생의 모든 영역, 사업, 관계, 가족, 우정, 결국 같은 원리 위에 서 있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 품질을 지키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는 매일의 작은 태도들이었다. 아내의 마음이 괜찮은지, 대화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이 작은 점검을 멈추는 순간 가정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무너진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평생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네.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은 단 하나, 신뢰였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이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고, 한번 쌓으면 평생을 지켜준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 한 가지를 늘 강조했다. 신뢰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니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마라. 이제 나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당신은 신뢰를 쌓았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잃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가정도, 회사도, 인생도 끝내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확신했다. 품질과 신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뿐이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삼성을 일으키며 나는 수많은 건물과 공장, 수출 실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분명해졌다.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남기고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영향력의 중심에는 돈도 명예도 업적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신뢰였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실한 직원도, 능력 있는 사업가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깊이 움직인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인생의 품질은 인간관계의 품질이고, 인간관계의 품질은 신뢰의 깊이로 결정된다. 나는 젊은 시절 성공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나를 지켜준 것은 내 아내의 신뢰, 가족의 지지, 그리고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변함없는 믿음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사람을 지키는 힘이네. 사람을 잃으면 회사도 무너진다.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있다. 가정도 동일하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관계, 어려울 때 등 뒤에 서주는 관계, 단 한마디로 마음을 채워주는 관계. 이런 관계는 시간이 만든다. 그리고 꾸준함이 지킨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남기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당신이 쌓은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기술은 사라지고 세상은 변하고 권력은 흐려지지만 신뢰만은 남는다. 그 신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한다. 이 말은 단지 기업가의 고백이 아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얻은 마지막 답이었다. 나는 오늘 이 말을 전하며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누구의 신뢰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일 누가 당신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신뢰를 남기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점을 넘기며 오직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결국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가로 평가된다. 그 흔적은 건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화려한 업적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고 세월 속에서 흐려진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흐려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남긴 품질, 그 사람이 남긴 신뢰, 그 사람이 남긴 인간됨. 나는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크게 실패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을 이용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인지 이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말년에 늘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킨 원칙만큼의 사람으로 남는다. 원칙은 편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불리할 때에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 순간 형성되는 것이 그 사람의 품질이다. 그 품질은 회사의 품질을 만들고 가정의 품질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인생을 완성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가정은 인생의 마지막 회사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또 하나, 신뢰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재능으로도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과 신뢰를 붙들고 살았다. 그것만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 공장은 오늘 어떤 품질을 찍어내고 있는가? 그 품질은 당신의 가족이 먼저 느끼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질문.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신뢰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은 길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품질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것. 내가 평생을 걸어 얻은 결론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강력했다. 품질과 신뢰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걸어가며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삼성을 세웠던 젊은 날의 열정, 수많은 실패와 결단, 뜨거운 성공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가정이라는 작은 세계. 세상은 언제나 큰 목소리로 성공을 말한다. 그러나 나는 한평생을 돌아보며 이 진실을 피할 수 없었다. 인생을 지탱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만났고 수많은 사업가를 보았지만 결국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자리를 지킨 사람도 오랜 세월 내 곁을 지킨 단 한 사람 아내였다. 그녀의 신뢰가 없었다면 삼성도 내 인생도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수천 사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현장을 지켰고 품질을 지켰고 신뢰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다. 가정을 지키는 일 역시 그 어떤 경영보다 깊고 어렵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역할도 명함도 사라진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두 가지였다.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 나는 누구를 지켰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 나는 마지막에도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잃지 말고 신뢰를 지켜라. 그 세 가지가 너의 평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이 가정을 지키는 순간 가정도 당신을 지킨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내 삶 전체를 마지막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다. 품질은 마음이 만들고 신뢰는 사람이 만들고 인생은 그 둘을 지키는 사람에게 완성된다.